오늘 망한 썰 하나를 풀고자 합니다. 여기 보시다시피 계좌가 18왔죠. 2018년도 19년도였는데 제가 왜 이렇게 계좌가 파랬을까요? 오늘 그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. 물론 이 얘기가 저의 국한된 부분은 아니겠죠. 이 부분을 통해서 저도 깨달은 게 많이 있고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깨달으실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자, 1화는 2018년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 2018년도에 제가 본격적으로 주식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. 이때 제가 코스모화학이라는 종목을 매매를 했었어요. 이 코스모화학은 진짜 그 엄청난 종목이에요. 종목인데 제가 매매했던 시절은 2018년 1월 이때였거든요. 2018년 1월 언제냐면 바로 이때였습니다. 이때였습니다. 이때 2차전지나 뭐 전기차, 뭐 신재생에너지 이쪽으로 엮이면서 굉장히 테마가 강했었고, 뭐 에코프로나 뭐 LNF나 이때도 많이 움직였었어요. 근데 코스모화학의 제 강점은 뭐로 봤냐면 이 코발트, 황산 코발트를 만드는 회사였거든요. 2차전지의 NCM 배터리 이 코발트가 들어가는데 이 코발트를 재련하는 회사가 바로 이 회사였던 거예요. 그래서 국내 유일 회사였기 때문에 이 회사는 나중에 크게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2만원에 샀지만 이게 한 20만원 가지 않을까? 라는 생각을 샀어요. 근데 이 회사가 어떻게 됐죠? 올라갈 것 같지 보다가 떨어지고 올라갈 것 같다 보다 떨어졌어요. 근데 이제 제가 중요한 게 뭐냐면 정말 이 회사가 정말 뭐 10만원을 가든 20만원을 가든 갈 수 있어요. 갈 수 있는데 그걸 제가 망각을 저는 몰라. 이때 초보였으니까 주린이었으니까요. 그러니까 가더라도 이 회사가 뭐가 있어야 돼요? 실적이 있어야 돼요. 실적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. 실적이 있고 이 실적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어떠한 뭐냐면 이 섹터가 형성이 되어야 돼요. 섹터가 어떤 이 환경들, 그쵸? 이 업황 같은 것들이 어떤 세팅이 돼 있어야 이것이 소위 말하는 뭐죠? 텐베거로 가는 길이거든요. 근데 제가 이거를 몰랐던 거, 텐베거 가는 길을 몰랐던 거예요.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 회사가 코발트를 유일하게 만드니까 2차전지가 앞으로 미래의 산업이니까 그냥 가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홀딩한 거죠. 홀딩. 그래서 이때 2만 거의 뭐 5천원 써서 추가 매수했었어요. 2만 5천원 추가 매수하고 2만원 추가 매수하고 근데 어떻게 되면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됐습니다. 하락을 했을 때 제가 뭘 아니면 손절을 안 한 거예요. 손절을 안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게 올라가다 올라가네. 야, 다시 한번 가겠다. 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가자! 된 거죠. 근데 이제 다시 또 꺾입니다. 또 올라가 주니까. 그쵸? 이런 상황이 이어진 거예요.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여기 가격만 딱 지켜져서 만약에 뭐 이렇게 올라가지고 떨어져도 올라가줬고 떨어지고 올라가주면 되는데 결국에는 또다시 저점 이탈을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조금씩 이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. 하지만 이 회사는 국내 유일의 황산 코발트를 재련하는 회사야. 이 회사는 실적은 물론 아직까지 형편은 없어. 하지만 중국이라는 어떤 이 업황이 안 좋아지는 시기였기 때문에요. 괜찮을 거야. 버티자. 버티다가 올라가니까 또 떨어져요. 또 떨어지고 또 올라가줘요. 그러니까 버텨요. 또 떨어집니다. 또 하락을 합니다. 이렇게 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회사를 제가 언제 샀냐면 이때 샀거든요. 이때 사고 나서 제가 2018년 11월에 손절을 한번 합니다. 왜 손절할까요? 급락하니까요. 무서우니까요. 손절을 하고 나머지 물량을 버텨보자 해가지고 이제 버티다가 또 하락을 하죠.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19년 1월에 왔을 때 이제 멘탈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또 여기서 1월달에 손절을 합니다. 이때.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된 거예요. 2018년도 그쵸? 2018년도 11월달 손절하고 19년 1월달에도 손절하고 2월달에 또 상승하니까 또 올라갈 것처럼 희망을 주더니 다시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? 또 한 번 4월달에 에라 모르겠다고 손절을 또 해버립니다.
손절을 합니다. 떨어지고. 근데 이로부터 어떻게 됐을까요? 코스모학은 제가 2만원대 정도 평단가였는데 한 9천원 만원에 손절했거든요. 50%로. 근데 이 3천원까지 떨어집니다. 나중에 믿기지 않죠. 3천원까지 주구장창 떨어집니다. 그래서 진짜 진짜 지금 생각해도 아찔한 종목이었어요. 이거는 잊을 수가 없는 종목이에요. 진짜 꼭대기에 사가지고 저 지하 한 6층까지 갔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때 경험한 게 뭐냐면 손절을 잘하자. 여러분들 손절을 잘하셔야 됩니다. 손절을 잘해야 돼요. 그래서 여러분들 이 종목이 있잖아요. 올라갈 수 있어요. 근데 올라갈 수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? 이 종목은 하나의 집합으로 봤을 때 이 종목은 이 하나의 집합에 있는 거예요. 이 코스모하고 집합인 거예요. 그럼 코스모하고 뒷받침해 주시는 게 뭐예요? 바로 이 실적이 뒷받침돼주고 그 바깥에 가장 아웃사이드를 포괄할 수 있는 건 업황이에요. 업황. 그러니까 이 코스모학과 실적 사이에 있는 여기 이 부분 집합이 뭐냐면 바로 이게 테마예요. 테마.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종목 바깥에 테마가 있는 것만 있다면 하면 안 돼요. 그러니까 하더라도 이렇게 올라갔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빨리 잘 팔고 나와든지 내가 물려 있다면 상황 봐서 손절하고 나와야 되거든요. 근데 이게 만약에 테마로서 형성이 되어 있는 이 바운더리만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도망가야 됩니다. 올라가주면 땡겨고 팔면 되고요. 근데 이 회사가 바깥에 테마가 아니라 이 점선이 아니라 이 실선으로 실적이 있다. 그러면은 뭐야? 버텨도 되는 거예요. 근데 제가 이걸 이해를 못한 거죠. 왜? 저는 그냥 국내 유일의 회사라고 봤기 때문에 어쨌든 희망이 있다라고 본 거죠. 근데 어떻게 됐어요? 결과적으로 업황도 아직 좋지 않았죠. 왜? 이때 당시는 전기차에 대한 부분이 실제적인 게 없었어요. 실체가 없었어요. 아직까지는. 모멘텀이라는 거는 뭐 갖춰질만 했지만 실체가 많이 없었어요.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테슬라가 이제 등장하고 나서부터 전기차가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을 하게 됐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테마 장세, 그러니까 테마 종목을 한다 했을 때 여러분 뭘 해야 돼요? 꼭 손절을 하셔야 됩니다. 근데 이 업황이 있는 백그라운드가 갖춰져 있는 상황에서 실적이 되는 것들은 그런 것들은 뭐예요? 그냥 보유하셔도 돼요. 홀딩 하셔도 돼요.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고 싶은 거면 첫 번째 뭐 손절을 잘해야 됩니다. 손절 안 하면 이렇게 됩니다. 게다가 이 개박살 나는 거예요. 이제 진짜 엄청 힘들었어요. 그리고 두 번째 뭐냐, 테마주와 실적주를 구분해야 돼요. 근데 다음 영상에는 제가 실적주라고 했을 때도 실적주에서 아까 바깥에 이 바깥에 있는 게 뭐라고 했어요? 실적주 바깥에 업황. 이 업황이 받쳐주지 않는 거라고 하면 안 돼요. 그것도. 그러니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너무나 큰 기대를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. 그거를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그러고 나서 제가 4년 뒤에는 이 코스모화학을 다시 복수를 하게 됩니다. 그걸 다시 다음 영상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정리할 내용은 뭐냐? 특히 테마주 같은 경우는 뭘 잘해야 된다? 손절을 잘해야 돼. 그러니까 종목 가운데서도 모두 다 손절을 잘해야 되겠지만 테마주는 아닌 것 같으면 손절하십시오. 2%든 5%든 딱 기준 만들어나고. 두 번째, 실적주면 홀딩해도 된다. 일단. 근데 다음에 말씀드릴 때는 실적주 중에서도 업황이 갖춰져 있는 거는 홀딩해도 되지만 업황이 안 된 거는 손절을 그 중에서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